(25화) 줄거리. 송강이 등창병이 심하던 중 장순이 데려온 건강부 의원 안도존으로 인해 겨우 위험을 벗어나게 된다. 양산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소가절을 화려하게 치르려는 북경대명부는 치운루에 불을 놓는 것을 시작으로 사방에서 조여드는 양산박에 의해 박살나고 양중선은 겨우 목숨을 구하여 달아난다. 이에 이고와 가시를 사로잡아 노원해의 원한을 푼다. 북경대명부의 소식으로 태사채경은 크게 노하고 천자는 크게 놀라 단종교와 위정국으로 군사를 조발하게 하여 양산박을 치게 한다. 양산박에서는 간승이 자진하여 맞서러 떠나고 송강과 싸우고 맨몸으로 나선 이규는 도중에 물면목 초종을 만난다. 한편 단종규, 위종국 두 장수가 선창과 학사문을 사로잡아 성내로 들어가니 장태수는 황망히 나와 영접하며 연애를 베풀어 할애하고 한편으로는 함거를 만들어 두 사람을 가두고 편장 하나를 가려 함거를 암령하여 동경으로 올라가게 한다. 영을 받은 편장은 300보군을 거느리고 함거를 암령하여 즉시로 능주를 떠났다. 길을 재촉하여 한 곳에 이르니 산에 가득한 것이 모두가 마른 나무라 산 이름을 물음에 아는 자가 있어 수산이라 대답한다. 마음에 의심하며 지나더니 호련 바라소리 크게 일어나며 한때 강인이 아우성치며 내닫는데 한 사람이 손에 쌍도끼를 들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앞을서 나오니 이는 곧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다. 편장이 바야흐로 그를 맞아 싸우려 할 때 뒤로부터 한 사람이 박도를 휘두르며 졸개를 몰아 내다르니 곧 몰면목 초종이라. 편장이 형세가 이롭지 않은 것을 깨닫고 곧 함거를 버리고 달아나는데 한 옆으로서 또 한 명 호걸이 호통치고 나오니 얼굴은 냄비 밑바닥같이 검고 두 눈은 불끈 솟았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가 곧 고수산 산채의 두령 상문신 포옥이라. 포옥의 칼이 한 번 번뜩하자 편장의 머리는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남은 군사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달아난다. 멀리 쫓지 않고 새 호걸은 함거 앞으로 돌아왔다. 이규가 함거 속을 살펴보니 참으로 뜻밖이다. 들어있는 사람이 선창과 학사문이 아닌가. 깜짝 놀라 수레를 깨뜨리고 구하여 내어 연고를 물으니 두 사람은 싸움에 패하여 사로잡힌 일을 대강 말하고 이규에게 어찌하여 이곳에 이르렀는가를 묻는다. 이규는 송강과 다투고 산을 내려와 먼저 한백룡을 죽이고 다음에 몰면목 초종을 만나 함께 고수산 산채를 찾았는데 상문신 포옥이 간곡히 관대하며 함께 상의하여 같이 내려가 능주를 치려고 하던 차에 문득 한때 관병이 함거를 암령하여 온다기로 곡직을 헤아리지 않고 내다른 것인데 이렇듯 형제를 구하게 될 줄은 몰랐노라고 전후 수말을 이야기하였다. 포옥이 그들을 산채로 청하여 올려 소잡고 양잡아 크게 연석을 베푼 자리에서 학사문이 말한다. 형제가 이미 우리와 함께 양산박으로 올라와 대의를 맺을 의향이라면 본부 인마를 거느리고 먼저 능주성을 치는 것이 상책일까 하온데 형제의 의향은 어떠하오? 포옥이 대답한다. 나도 이대가와 의논하고 그러려던 차요. 우리 산채에 말 200~300필과 졸개 600~700명이 있으니 우리 다섯이 함께 나선다면 능주성 하나야 못 깨뜨리겠소. 이리하여 5사람은 내려가서 능주를 치기로 의논을 정하였다. 한편 목숨을 도망하여 돌아간 군사가 장태수를 보고 중도에서 도적대를 만나 장수는 죽고 함거는 빼앗긴 일을 이야기하니 곁에서 이 말을 들은 단종교와 위정국 두 장수의 노여움은 컸다. 앞으로는 어떤 놈을 잡든 이곳에서 곧 베어버리기로 합시다. 바야흐로 이야기하는 중에 군사가 돌아와 고하되 관승이 성 밖에 이르러 싸움을 도둔다 한다. 단종교가 먼저 500 흡각군을 거느리고 말을 채쳐 성 밖으로 나갔다. 이 욕된 나라 패장아, 내 빨리 나와 죽음을 받아라. 큰 소리로 꾸짖으니 관승이 대답 않고 청룡도를 휘두르며 말을 채쳐 나온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50여 합에 관승이 짐짓 패하여 달아나니 단정규가 급히 그 뒤를 따라 시별이를 쫓아온다. 산길로 들어서며 관승이 다시 말머리를 돌이켜 몇 합을 싸우다가 문득 한 소리 크게 외치며 칼등으로 단정규의 창든 손을 내리치니 창을 놓치고 말 아래 떨어진다. 관승은 몸을 날려 말에서 내리며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말하였다. 장군은 부디 관모의 죄를 용서하오. 단정규가 그 의기에 감동하여 항복하기를 원한다. 관승은 크게 기뻐 그와 한 가지로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산을 내려왔다. 임충이 말을 채쳐 마주 나와서 연고를 묻는다. 관승은 긴 말하지 않고 다만 삼벽 좁은 길에서 두 사람이 같이 예정을 펴고 이렇듯 뜻이 맞아 한 가지로 온다고만 하였다. 단정규가 진전으로 나가 한번 소리쳐 부르니 그의 수하에 500 흑갑군이 일시에 아우성치며 양산박 진중으로 들어온다. 성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본 군사가 나는 듯이 들어가 태수에게 고하니 위정국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튿날 군마를 일으키며 성에서 나왔다. 단정규와 관승이 함께 진전에 나와 바라보니 문기가 열리는 곳에 신하 장군이 말을 내어 두 사람을 손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는다. 이 배은망덕한 소인배야. 관승이 입가에 웃음을 띄우고 말을 채쳐나가 맞아 싸워 10여 합에 이르니 위정국이 문득 말머리를 돌이켜 본진으로 달아난다. 관승이 곧 그 뒤를 쫓으려 할 때 뒤에서 단정규가 장군 따라가지 마오 하고 외친다. 관승이 말을 멈추고 서서 바라보니까 관군 500 화병이 몸에 일제히 붉은 옷을 입고 손에 일제히 화기를 들고 50량 수레를 몰고 나오는데 수레마다 화약 염초 따위에 이나무를 실었고 군사들이 저마다 등에 호로를 지고 그 속에 유황과 오색 연약을 감추었으니 일시에 불을 지르매 사람에게 가까우면 사람이 거꾸러지고 말에 가까우면 말이 상한다. 관승의 군사가 그대로 어지러이 달아나 40여리를 물러갔어야 비로소 멈추니 위정국은 한마당 싸움에 이기고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어인 병공가 성중에 난데없는 화강이 하늘을 찌르고 검은 연기가 땅을 덮었다. 이는 원래 흑선풍 이규가 몰면목 초종, 상문신 포옥으로 더불어 고수산 인마를 거느리고 능주성 뒤로 와서 북문을 깨뜨리고 성내로 들어오며 한편으로 부고의 전량을 겁탈하고 또 도처에 불을 지른 것이다. 위정국은 하는 수 없이 성을 버리고 중릉현으로 가서 군사를 둔쳤다. 관승이 곧 뒤쫓아 이르러 사면으로 에워싸고 친다. 위정국이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보자 단정규는 관승을 향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라 만약에 급히 친다면 제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요. 소장이 찾아가서 보고 순리로 달래어 항복하게 하오리다. 관승은 곧 이를 허락하였다. 단정규가 필마단창으로 성 밖에 이르러 통보하니 위정국이 나와서 온 까닭을 묻는다. 단정규는 말하였다. 이제 조정이 박지 못하여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사악한 무리들이 권세를 희롱하니 우리 송공명에게 기순하였다가 뒷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데 형의 의향은 어떠하오? 듣고 나자 위정국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비로소 대답한다. 관승이 친히 와서 청하기나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내 죽어도 항복 않겠소. 단정규가 돌아와 이대로 보고하니 관승은 듣고 내가 어찌 가지 않겠소. 개연이 한마디 하고 곧 필마단도로 떠나려 하니 임충이 가나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측량키 어려운 것이니 만일 불의의 변이 있다면 어쩌시려오. 형장 가지 마시오. 그러나 관승은 위정국은 내 옛 벗이라 무엇을 의심하겠소. 한마디 하고 곧 성 밖에 이르러 보기를 청하니 위정국이 크게 기뻐 그를 맞아들여 투항하기를 원하고 옛정을 펴며 크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즐긴 다음 그날로 500 화병을 영솔하고 관승을 따라 대체로 왔다. 임충 양지 등 모든 두령이 기뻐하기를 맞이 않는다. 곧 군사를 거두어 일행은 양산박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관승의 일행 군마가 금사탄에 이르니 선통을 받고 산채에서 뭇두령이 내려와 맞는다. 함께 산에 오르려 할 때 문득 한 사람이 숨이 턱에 닿아서 달려든다. 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양님 서경과 더불어 북쪽 지역으로 말을 사러 갔던 군목견 단경주다. 임충이 어인용고를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제가 양님 서경 두 두령과 함께 북쪽 지역에 가서 근력이 있고 털이 좋은 준마 200여匹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몰고 청주지방까지 왔는데 험도신 욱보사라나 하는 자가 수백 명 강적대를 몰고 내달아 모조리 뺏어가지고 중두시로 가버렸는데 그 통에 석두령 양두령도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고 저만 밤낮으로 달려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임충은 듣고 나자 산에 올라가 형님 뵙고 같이 의논하세 하고 뭇두령과 함께 대체로 올라갔다. 충의당에 이르러 관승이 단정규 위정국 두 사람을 이끌어 송강과 보게 하고 이규가 또 초종포옥을 이끌어 보게 하니 송강 이하로 모든 두령이 기뻐하기를 맞이 않을 때 단경주가 나와서 말을 빼앗기고 온 일을 이야기한다. 송강은 듣고 나자 크게 노하였다. 전자에도 우리 말을 읽고 이제껏 찾지 못하였고 조천왕의 원수도 갚지 못한 터에 이제 또 이렇듯 저희가 무례하니 만약 이번에 아주 소멸하지 못한다면 남의 비웃음을 어찌 면할꼬. 오용이 나서서 말한다. 이제 봄날이 화창하여 싸움하기 꼭 좋소이다. 전날에 조천왕이 패하신 것은 지리를 잃었기 때문이니 먼저 시천을 보내서 소식을 알아본 뒤에 의논하여 하십시다. 송강은 그의 말을 조차 시천을 중두시로 보냈는데 그가 떠나자 사흘 뒤에 양림과 서경이 돌아와 중두시의 교사 삼은공이 큰 소리를 텅텅하며 양산박과 더불어 세력을 공존할 수 없으니 조만간 군사를 내어 처 무찔러야 하겠다 하더라고 말하니 송강이 듣고 나자 또 발현이 크게 노하여 그날로 기병하자 서두른다. 오용이 또 나서서 시천이나 돌아오거든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고 하자 권하였건만 송강은 일시가 급하여 하며 대종을 시켜 가서 급히 알아오라 명한다. 대종이 떠난 지 수일 만에 돌아와 하는 말이 중두시에서 능주를 위하여 원수를 갖겠다 하고 군마를 일으켰는데 중두시 어기에 대체를 세우고 또 법화사 안에 중군장을 베풀고 수백 리를 연하여 두루 전기를 꽂았으니 대체 어느 곳으로 군사를 나올 작정인지를 모르겠다고 한다. 그 말이 끝나지 못하여 시천이 돌아와 고한다. 제가 중두시 안에 들어가 자세히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놈들이 중두시 앞에다 채책 5을 세우고 군사 2,000명을 풀어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대체에는 교사 삼은공이 주장하고 북체에는 부교사 소정이 중도와 함께 지키고 있고 서체에는 셋째 아들 증삭이 있고 동체에는 넷째 아들 증계가 있고 중앙정체에는 아비 중룡이 막내 아들 증순과 함께 있는데 청주 욱보사라는 놈은 신장이 10척에 허리가 10아름이나 되며 자코는 험도신이라 하고 우리에게서 뺏은 말은 모두 법화사 안에다 두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듣고 나자 오용은 뭇두령을 충의당에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저희가 이미 5채를 세웠다 하니 우리도 군마를 5길로 나누어 치는 것이 마땅하겠소. 자중에 노준이가 몸을 일으켜 말한다. 제가 산에 오른 뒤로 일찍이 마디만한 공도 세운 것이 없으니 이번에 중두시를 가서 치게 하시면 목숨을 버려 은혜를 갚을까 하오. 조천왕이 임종시에 유언하기를 누구든 이후에 중두시를 치고 삼은공을 잡아 자기의 원수를 갚는 사람으로 산채의 주인을 삼으라 하였다. 송강은 무예가 출중한 노준이를 보내서 공을 이루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슬쩍 오용을 돌아보고 한마디 물었다. 노원애가 저렇듯 말씀을 하니 이번에 선봉을 삼아 한번 가보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송강의 가슴속을 뚫고 들여다보듯 잘 아는 오용이 대답한다. 원애께서 전장에 익숙하지 못하신 터에 그곳의 산길이 매우 험준하니 선봉은 어려우실 게고 따로이 입말을 거느리고 평천 광야에 매복하고 계시다가 중군의 호포 소리를 듣고 나와서 접응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까 보이다. 송강은 크게 기뻐 노준이로 하여금 연천과 함께 500보군을 이끌고 평천소로에 매복하라 하고 곧 오로 군마를 분발하는데
중두시 정남대체는 마군두령 병력화 진명과 소위강 화영으로 부장 마린 등비를 데리고 군사 3천을 거느려 치게 하고, 정동대체는 보군두령 화화상 노지심과 행자 무송으로 부장 공명공량을 데리고 3천인마를 이끌어 치게 하고, 정북대체는 마군두령 청명수 양지와 구문용 사진으로 부장 양춘 진달을 데리고 3천명 이끌어 치게 하고, 정서대체는 보군두령 미용공 주동과 삽시오 내행으로 부장 추연 추윤을 데리고 군사 3천을 이끌어 치게 하고, 교사 삼은공이 지키는 정중대체는 도두령 송공명이 군사 오용 공손승을 데리고 가서 치기로 하니, 부장은 여방, 곽성, 해진, 해보, 대종, 시천의 6두령이라. 군사 5천을 거느려 접응하게 하고, 후군 두령은 흑성풍 이규와 혼세마왕 번서요, 부장은 항충 이곤이라. 마복은 5천을 거느리고 남은 두령들은 각각 채를 지키게 한다. 한편 중두시의 정찰인이 이 소식을 나는 듯이 고하니 증장관이 듣고 즉시 교사 삼은공과 부교사 소정을 청하여 군종사를 의논한다. 삼은공이 말한다. 저 초족의 무리들이 기세가 잠옷 웅장하니 아무래도 함정을 많이 파놓고 개교로서 잡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까 보이다. 증장관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장객들을 시켜 촌중에 함정을 수십 군데나 파놓고 양산박 군마가 이르기만 기다린다. 이때 오용은 시천을 또 가만히 보내서 이 일을 미리 탐지하여 알고 좋게 놀랄 일이 못 된다. 코웃음 친 다음 인마를 이끌고 중두시 가까이 나아가니 해가 한낮이 되었다. 곧 하체하고 오로 군마에 영을 전하여 각각 하체하여 중두시의 인마가 나오기만 기다리게 하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도무지 아무 동정이 없다. 오용은 다시 시천을 보내서 함정의 수요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를 자세히 알아오게 하니 간지 하루 만에 시천이 돌아와 낱낱이 고한다. 이튿날 오용은 전대보군으로 제각기 쇠팽이를 들고 두 대로 나뉘어 나아가게 하고 또 수레 백제에 마른 갈대와 염초 등을 잔뜩 실어 중군에 감추어 두고 각 부대에 영을 전하여 내일 사시의 동서양로로 보군이 먼저 싸우는 것을 보고 곧 내달아 적진을 치라 하고 중두시 북채를 치기로 되었던 양지와 사진에게 전령하여 군마를 일자로 버려 세우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허장성세하게 하고 나아가지는 말라 약속을 정하였다. 한편 중두시에서는 교사 삼은공이 양산박 군마를 유인하여 함정 파놓은 곳으로 몰아놓고 잡으려 벼르더니 이튿날 사시에 들으니 화포 소리가 크게 진동하며 양산박의 대군 인마가 남문에 이르렀다고 한다. 바야흐로 맞아서 싸우려 할 때 동체에서 급히 고하되 살찐화상과 행자가 선창과 계도를 들고 군사를 휘몰아 와서 앞뒤로 친다고 한다. 삼은공은 노지심과 무송임을 짐작하고 혹시나 중계가 실수함이 있을까 두려워 군사를 나누어 구하러 보냈는데 또 서체로부터 사람이 달려와 고한다. 수천 군마가 쳐들어왔는데 깃발이에 미용공 주동, 삽시오 내행이라 하였습니다. 삼은공이 군사를 분발하여 가서 증삭을 돕게 하더니 또 앞체에서 화포 소리가 크게 진동한다. 삼은공은 다시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지쳐 들어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려 일시에 복병을 일으켜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네 뜻하였으랴. 뜻밖에도 오용이 군마를 몰아 산 뒤로부터 쳐들어오니 앞에서는 영체를 지키노라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양편에 매복한 군사들은 갈 곳이 없어 그대로 영체 앞에 모여 서 있을 뿐인데 오용이 군사를 급히 몰아 등 뒤로 지쳐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도리어 저의 파놓은 함정 속에 떨어지고 만다. 삼은공이 급히 군사를 내어 구하려 할 때 오용이 채찍을 들어 가리키니 중군으로부터 바라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수레 백제가 일시에 내다르니 수레마다 불이다. 화염이 하늘을 찔러 삼은공의 군마가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공손승이 진중에 있다가 송문 고정검을 휘두르며 도법을 행하니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 불꽃을 그대로 거두어다가 남문에다 옮겨놓는다. 채책이 연하여 다 탔다.
송강이 크게 이기고 쟁을 쳐 군사를 거두니 사문공이 밤을 도와 책문을 다시 고쳐 세우고 군사를 단속하여 굳게 지키게 한다. 그 이튿날이다. 맏아들 증도가 사문공을 대하여 말한다. 내 오늘 나가서 송강을 베고 도적을 모조리 토멸하고 돌아올 것이니 선생은 부디 영체를 단단히 지키고 계시오. 사문공이 응낙하니 증도는 곧 갑옷 입고 말에 올라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움을 도둔다. 송강은 중군에 있다가 증도가 와서 싸움을 도둔다 듣고 곧 여방 곽성 두 장수를 데리고 문기 아래 나서자 증도는 진전에 나서서 송강을 향하여 어지러이 욕한다. 송강이 크게 노하여 네 능히 저 도적을 잡아 전일의 원수를 갚을꼬. 한 소리 외치니 말이 떨어지자 곧 소온의 여방이 방천하국을 휘두르며 내달아 바로 증도를 취한다. 두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싸워 어언간 30여 합에 이르렀다. 곽성이 문기 아래 서서 바라보니 여방의 무예수단이 증도만 못하여 30합까지는 오히려 증도를 당하더니 30합이 넘어서부터는 차차 창법이 어지러워진다.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하여 곽성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제쳐 나아가 싸움을 도왔다. 세 필의 말이 진 앞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한동안을 싸우는 중에 여방 곽성 두 장수가 증도를 잡으려 쌍극을 일시에 내리친 것이 창 끝에 단 금존 표미가 서로 얽혀 떨어지지 않는다. 증도가 곧 창을 들어 여방의 목을 찌르려고 할 때 진상에서 바라보고 있던 소희강 화영이 왼손에 화공을 들고 오른손에 비전을 빼어 힘껏 당겨 한 번 쏘니 시위 소리 울리는 곳에 증도가 왼편 팔을 맞고 몸을 솟구쳐 말 아래 떨어진다. 여방 곽성의 쌍극이 일시에 내려오니 증도는 비명에 죽고 말았다. 종인의 무리가 도망하여 돌아가 이를 고하자 증장가는 그대로 목을 놓아 울었다. 곁에서 이 광경을 보고 막내 아들 증승은 이를 갈며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내 나가서 형님 원수를 갖고 오리이다. 갑옷 입고 말에 올라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다. 송강이 병력화 진명을 시켜 나가서 맞아 싸우게 하려 할 때 그보다 먼저 한 장수가 쌍도끼를 춤추며 내다르니 곧 흑성풍 이규다. 증승이 곧 국노수를 명하여 일시에 쏘게 하니 이규는 언제나 싸움에 임하여 대적하여서는 벌거벗고 나서는 터라 다른 때는 항춘과 이곤이 만패로 가려주었으나 오늘은 홀로 나왔다가 다리에 살을 맞고 그대로 뒤로 나가 자빠지고 말았다.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 증승수와의 마군이 내달아 사로잡으려 한다. 이를 보고 송강의 진중으로부터 화영과 진명이 제쳐나와 죽기로서 구하며 말인 등비 여방 곽성 네 장수가 또 뒤쫓아 나서서 접응하여 돌아가니 증승은 양산박 진중에 인물이 허다한 것을 보고 그대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 그 이튿날이다. 교사 사문공은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으나 증승이 형의 원수 갚기를 급히 하여 나가 싸우기를 재촉한다. 사문공은 마지못하여 갑옷 입고 말 타고 문기 아래로 나가니 그의 탄말은 앞서 뺏어온 천리마 조야 옥사자다. 송강이 뭇두령을 거느리고 진전에 나와 사문공이 조야 옥사자를 타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에 곧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른다. 그는 진중에 영을 내려 즉시로 나가 싸우게 하였다. 진명이 영을 듣고 나는 듯이 말을 몰아 바로 사문공을 취하였다. 그러나 어우러져 싸우기 20합에 이르러 진명의 낭하곤 쓰는 법이 전같이 못하다. 사문공은 문득 한 소리 크게 외치며 창을 번개같이 내질렀다. 진명이 미처 막지 못하고 다리를 찔려 말 아래 떨어진다. 여방 곽성 말인 등비의 무리가 죽기로서 내달아 간신히 진명을 구하여 돌아왔으나 일진을 또 패하고 송강은 패군을 수습하여 심리를 물러가 하체하였다. 송강이 오용과 상의하고 사람을 산채로 보내 관승, 선영, 단정규, 위정국 네 두령을 청하여 오게 한 다음 분양하고 기원하여 한 점괘를 얻으니 오용이 보고 오늘 밤에 적군이 진중에 들어올 괴요 하고 푼다. 그럼 미리 방비가 있어야 하겠구려. 송강이 말하자 오용은 이미 계교를 정한 것이 있으니 형님은 아무 염려 마시오.
하고 대답하고 무두령들에게 분부하여 좌우에 매복하게 하고 밤이 들기만 기다린다. 이날 밤에 삼은공은 증승을 향하여 말한다. 이번 싸움에 적장이 둘이나 연하여 상하였으니 저희가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라. 이때를 타서 겁체하는 게 좋겠소. 그러면 부교사와 셋째 형님을 청해서 같이 갈까 보오. 의논을 정하고 밤 이경쯤 말은 방울을 떼고 사람은 매를 물어 가만히 나아가 송강의 영체로 가니 채안이 텅 비어 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개교에 빠진 것을 깨닫고 급히 군사를 돌이켜 나오는데 왼편으로서는 해보가 지쳐 나오고 오른편으로서는 해진이 지쳐 나오고 또 뒤로서는 소이강 화영이 군사를 몰아 풍우같이 내닫는다. 삼은공, 소정, 증삭, 중승의 무리가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각기 길을 찾아 도망하는 중에 증삭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해진의 강차에 맞아 죽고 말았다. 증장가는 이번 싸움에 또 셋째 아들을 잃고 마음에 번뇌하기를 마지 않다가 마침내 한봉 항서를 써서 한 명 소교를 시켜 송강의 대체로 보냈다. 송강이 들어오라 하여 그 소교에 바치는 글을 보니 글뜻은 대강 다음과 같다. 중두시주 중롱은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여 그로를 송공명 통군 두령 휘하에 바치나이다. 전자의 작은 아이 한때 용맹만 믿고 그릇 범의 위세를 범하였음에 천황이 무리를 거느려 오시니 부조리 무단히 냉전을 쏘고 다시 말을 빼앗은 죄를 더하였소이다. 입이 설사 백이 있다 한들 변명할 길이 있겠사오리까. 그러나 근본을 따지면 이는 본의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는 터이니 만약에 싸움을 파하고 군사를 시기로 하신다면 빼앗아온 말을 모조리 반환하고 다시 금백을 보내어 삼군을 호상하오리니 엎드려 비옵건대 깊이 살피소서. 송강이 그를 보고 나자 발연이 크게 노하여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너희가 우리 형님을 죽인 터에 화친이 다 무엇이냐. 내 너희 놈의 고을을 쑥밭을 만들어야만 한을 풀겠다. 그를 가지고 온 자가 이 소리를 듣고 땅에가 엎드려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한다. 오용이 황망히 권하였다. 형님, 그것은 옳지 않소이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모두가 의기 때문인데 이미 저희가 이렇듯 그를 보내 화친을 청하는 터에 어찌 노여움으로 인하여 대의를 저버릴 수 있겠소. 곧 회서를 써주고 은자 열량을 내려 사자를 상급하니 편지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아. 양산박 주장 송강은 중두시주 중롱에게 쓰노라. 자고로 신의가 없는 나라는 마침내 반드시 망하고 예가 없는 사람은 마침내 반드시 죽고 의가 없는 재물은 마침내 반드시 빼앗기고 용맹이 없는 장수는 마침내 반드시 패하는 법이니 이는 이치에 당연한 일이요 좋기 기이하다 할 것이 아니라. 양산박이 자례로 중두시와 더불어 원수진 일이 없어 각각 지경을 지켜오더니 내 한때의 악한 마음을 인연하여 도리어 오늘날의 원수를 맺은 것이라. 만약 강화하려 하거든 두 차례 빼앗아간 마필과 흉도 옥보사를 잡아보내고 군사의 수고를 위로함은 당연한 일이니 너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이려니와 만일에 다시 병고가 있다면 따로이 결정하리로다. 이튿날 중두시에서 사자가 다시 왔다. 욱보사를 잡아보내라니 그러면 그 편에서도 볼모를 보내라는 것이다. 오용은 이를 응낙하고 시천, 이규, 번서, 항충, 이곤의 5사람을 보내는데 떠나기에 미쳐 가만히 시천을 앞으로 불러서 개교를 일러주되 가있다가 만일에 병고가 있거든 이리이리 하라 하였다. 그들이 떠나며 양산박으로서 관승, 선영, 단정구, 위정국, 내두령이 이르렀다. 오용은 그들을 맞아들여 중군에 있게 한다. 한편 시천의 무리가 볼모가 되어 중두시로 가니 삼은공은 5사람씩 보낸 것을 은근히 의심하는 모양이었으나 증장관은 마음에 강화하기가 급하여 술과 밥을 내어 관대한 다음 법바사에 안돈시키고 막내 아들 증승을 시켜 욱보사를 데리고 송강의 진중으로 가게 하였다. 증승이 욱보사로 더불어 2번에 빼앗아간 마필과 금백수레를 연거하여 대체에 이르니 송강이 불러들여 보고 말한다. 어찌하여 조야 옥사자는 안 가지고 왔느냐.
그 말은 우리 사부 사문공이 사랑하여 타고 다니는 까닭에 못 가지고 왔소. 그게 될 말이냐. 빨리 돌아가서 옥사자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증승이 곧 굴을 닦아 종인을 주어 보냈더니 사문공의 회서에 만일 옥사자를 찾으려거든 곧 퇴군하라. 그러면 돌려보내리라 하였다. 송강이 오용과 더불어 상의하나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득 정찰이 고하되 청주와 능주 두 곳 군마가 온다고 한다. 중두시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변하기가 쉬우니 일찍 조처해야겠소. 하고 곧 영을 전하여 관승 단종규 위정국 세 두령은 나가서 청주 군마를 맡게 하고 화영 마린 등비 세 두령은 나가서 능주 군마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가만히 욱보사를 불러내어 좋은 말로 어루만져 충분히 은희를 베푼 다음에 은근히 한마디 일렀다. 자네가 내 말대로 하여 공을 세운다면 산채의 두령을 시켜주고 말 빼앗아간 일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네. 자네 의향이 어떤가? 욱보사가 듣고 나자 절하고 말한다. 진심으로 항복하기를 청하는 터이니 부디 장하에 두고 부려주시오. 오용은 곧 개교를 일러주었다. 그럼 자네는 몰래 도망해 온다 하고 중두시로 돌아가 사문공 보고 말을 하게. 가서 눈치를 보니까 송강은 정말 강화할 마음은 없고 우리를 속여서 옥사자만 찾으면 언약한 것을 다시 번복할 모양이고 또 이번에 청주와 능주에서 구원병이 왔단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는 모양이니 이때를 타서 들이치면 염려 없이 깨칠 것이요. 그러란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자네 말만 믿고 그대로 한다면 내다 좋을 도리가 있네. 욱보사는 응낙하고 그 밤으로 사문공의 영체로 가서 일러준 대로 말하였다. 듣고 나자 사문공은 그를 데리고 증장관을 찾아보았다. 송강 그놈이 참말로 강화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고 이번에 청주와 능주 두 곳에서 구원병이 오는 통에 심히 당황하여 하는 눈치니 오늘 밤으로 군사를 몰고 가서 겁체하면 영락없이 송강을 사로잡게 되오리다. 듣고 나서 증장관이 말한다. 그 개교가 심히 묘하기는 하나 다만 내 아이 증승이 그곳에 볼모로 가 있으니 이 노릇을 어쩌면 좋소. 영체만 깨뜨리고 보면 자제는 무사히 구해내게 될 것이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정말 그렇다면 모든 일을 교사가 알아 물샐 틈 없이 잘하오. 사문공은 그 길로 영을 전하여 북체의 소정과 남체의 증계와 동체의 증밀로 이날 밤 군사를 전부 일으켜 송강의 대체부터 엄습하게 하였다. 오용의 개교가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보고 욱보사는 가만히 법화사로 가서 볼모 명색으로 와 있는 이규의 5사람에게 소식을 통하였다. 한편 송강의 영체에서는 오용이 송강을 보고 욱보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개교가 들어맞아 저놈들이 오늘 밤에 겁체하러 오는 것이 틀림없소. 곧 군사를 분별하여야겠소이다. 하고 영을 내려 대체를 텅 비게 한 다음 양편의 군사를 깔아놓고 화화상 노지심과 행자 무송으로 보군을 이끌고 가서 동체를 치게 하며 미영공 주동과 삽시오 내행으로 역시 보군을 이끌고 가서 서체를 치게 하며 청면수 양지와 구문용 사진으로 마군을 거느리고 북체를 치게 하니 이는 이른바 망보는 개를 본고지에서 떠나게 하는 개교다. 이런 줄을 알 까닭이 없는 사문공은 기필코 겁체하여 송강을 사로잡으려 하여 소정, 증밀, 증계 세 장수와 더불어 전체 군마를 거느리고 길을 나섰다. 이 밤에 구름이 많아 달빛이 명랑하지 못하다. 말은 방울을 떼고 사람은 매를 물어 사문공과 소정이 앞을 서고 증밀, 증계가 뒤를 따라 가만히 송강의 진 앞에 이르렀다. 보니 채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는 도무지 사람의 기책이 없다. 그제야 개교에 빠진 줄 깨닫고 급히 군사를 돌려 본진으로 돌아오는데 중두시 안으로부터 난데없는 포송이 진동하며 법화사 누상에 고상조 시천이 종과 북을 어지러이 치자 동문 서문 두 곳에 화강이 크게 일고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여 군마의 많고 적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절 안으로부터는 흑선풍 이규, 혼세마왕 번서, 비천대성 이곤, 팔비나타 황충의 무리가 일시에 고함 지르며 내닫는다. 사문공은 소스라쳐 놀라 도로 옛길로 달아나고
증장관은 양산박 군마가 양로로 나뉘어 조수처럼 몰려 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마침내 면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증밀은 서체를 향해 달아나다가 주동을 만나 한 칼에 죽은 바가 되고, 중계는 동체로 달아나다가 난궁 가운데서 밟혀 죽고, 소총은 죽기를 무릅쓰고 북문을 빠져나갔으나 노지신 무송이 뒤를 쫓고 사진 양지가 앞을 막아 난전 속에 죽고 말았다. 이때 사문공은 천리마 조야 옥사자를 급히 몰아 서문으로 하여 홀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이 여인 일인가, 검은 안개가 사면을 자욱이 덮어 도무지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겠다. 황황한 가운데 시별이를 달려가더니 문득 바라소리 어지러이 일어나며 등 뒤로부터 4,500명 군사가 아우성치고 나오는데 앞을 선 장수는 옷길인 노준이다. 사문공이 나는 듯 말을 몰아 길을 찾아 나가려 할 때 앞을 가리어 어두운 구름이 일어나고 냉기가 휘몰며 검은 구름이 가득 차고 광풍이 크게 인다. 마음에 의심하여 둘러보니 허공 가운데 가득 찼느니 곧 탑탁천왕 조계의 음혼이다. 사문공이 깜짝 놀라 오던 길로 물러가려 할 때 낭자 연청이 앞을 막고 옷길인 노준이가 뒤를 쫓아 내 이놈 어디로 달아나려느냐 한 소리 외치며 박도로 내리친다. 사문공이 미처 손을 놀릴 사이가 없어 다리에 한 칼을 맞고 그대로 말 아래 떨어진다. 노준이는 군사를 꾸짖어 사문공을 단단히 결박하여 앞세우고 연청은 조야 옥사자를 끌고 뒤를 따라 함께 증두시로 들어왔다. 연청이 조야 옥사자를 얻은 것을 보고 송강은 크게 기뻐하였으나 옷길인 노준이의 손에 사문공이 사로잡힌 것을 보고는 놀라고 낙심하기를 마지 않는다. 먼저 증승을 본체에서 베어버리고 증가일문의 노소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금은보화와 군기 양식을 모조리 수레에 실어 양산박으로 돌아오는데 사문공은 함거에 가두어 산책까지 암령하였다. 대도간승이 청주병을 물리치고 화영이 능주병을 물리쳐 한 가지로 돌아온 것도 이와 전후하여서다. 송강 이하로 뭇두령이 모두 충의당 위에 모여 조촌왕의 영전에 베이는데 표자두 임충이 말하여 송강은 성수선생 소양으로 제문을 짓게 하고 뭇두령이 일제히 효복을 입고 일시에 주군혼을 불러 슬피운 다음 사문공의 배를 가르고 간을 내어 재지내기를 마치었다. 그 뒤에 송강은 충의당 위에 뭇두령과 함께 앉아 양산박 주인 세우기를 의논한다. 군사오용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역시 형님께서 제1자 교위에 앉으시고 노원애가 버금이 되고 그 밖에 다른 두령들은 다 예전대로 지내는 것이 좋을까 보이다. 그러나 송강은 말하였다. 전일에 조천왕이 유언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사문공을 잡는 사람으로 산채의 주인을 삼으라 하신 터가 아니오. 오늘날 노원이가 이 도적을 사로잡아 원수를 갖고 한을 풀었으니 떳떳이 제1자 교위에 앉을 것이라. 군사는 다시 그런 말을 마오. 이 말을 듣고 노준이가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덕도 박하고 또 재주도 없소이다. 산채의 주인이 되다니 될 뻔이나 한 말씀입니까? 말석에 앉는 것도 오히려 가분한 일이외다. 송강이 뭇두령을 향하여 말한다. 내가 겸사하여 하는 말이 결코 아니오. 내가 도저히 원해만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로 나는 키가 작고 인물이 보잘것이 없는데 원해는 모습이 당당하며 일신이 늠름하니 여러 형제가 다 미치지 못할 것이요. 둘째로 나는 아전 출신으로 죄를 짓고 도망하여 다니다가 여러 형제의 덕택으로 잠시 이 자리에 앉았으나 원해로 말하면 부호한 집안에 귀히 자라나 호골의 풍채가 있으니 이도 여러 형제가 미치지 못하는 일이요. 셋째로 나는 문으로 말하거나 무로 말하거나 특히 일컬을 것이 없으나 원해는 힘이 만 사람을 능히 대적하고 고금을 훤히 통하였으니 여러 형제가 더욱 미치지 못할 일이라. 원해가 이렇듯 재능이 있으니 산채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말을 마치며 곧 노준이를 돌아보고 송강이 이미 정한 터이니 원해는 사양하지 마시오. 노준이는 곧 땅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형장은 다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명을 좋지는 못하겠소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오용은 묻두령을 향하여 넌지시 눈짓하고 한마디 하였다. 아까 내 말씀대로 형님이 주인이 되시고 원해가 버금이 된다면 모든 형제들이 다 신복하겠지만 이렇듯 여러 번 사양하시면 다들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요. 좌상의 흑선풍 이규가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친다. 내 강주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형님을 구해내어 함께 산에 올라온 뒤로 형님을 산채 주인으로 섬겨온 터에 오늘날 이렇게 남에게 자리를 사양하지 못해 애쓸 것이 뭐요. 나는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 마음에 있는 대로 말을 하오. 왜 공연히 거짓말로 사양하는 채 그러는 게요. 자꾸 그러면 우리들 모두 뿔뿔이 헤어져 버리겠소. 행자 무성이 또한 오용의 눈짓하는 것을 보고 나서서 한마디 한다. 형님 수하에 허다한 사람이 태반은 다 조종명간인데 다른 사람은 다 젖혀두고 유도 원의 한 사람만 가지고 이러시는 뜻은 무엇이요? 적발기 유당이 또한 큰 소리로 외친다. 당초에 우리 7사람이 산에 왔을 때 형님을 산채 주인으로 모실 뜻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에 이르러 도리어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 사양할 일이 없지 않소. 화화상 노지심도 한마디 하였다. 형장이 공연한 고집을 부리신다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서 헤어져 버리겠소. 여러 사람이 이렇듯 말하는 것을 듣고 나자 송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 형제의 하는 말은 잘 알겠소. 이미 그러하다면 좋은 수가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정하여야 옳을까 한번 하늘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늘에 알아보다니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오용이 묻자 송강이 말한다. 지금 산채의 전량이 부족한데 우리 양산박 동편으로 동평부와 동창부 두 고을이 모두 부유한 곳이요. 이제 그 두 고을로 가서 전량을 취하여 오기로 하되 제비 2개를 만들어서 나하고 노은애하고 뽑아 누구든지 먼저 공을 이루는 사람으로 산채의 주인을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형제의 뜻은 어떠하오? 오용이 곧 그게 참 좋은 말씀이요. 즉석에서 좋다 하는데 노원에는 머리를 흔든다. 구태여 그렇듯 번거로이 하실 일이 아니외다. 형님이 그대로 주인이 되시면 제가 삼가 영을 쫓으리이다. 그러나 송강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곧 철면공복 배선을 불러 제비 2개를 만들게 한 다음 하늘을 우러러 기원하고 노준이와 더불어 하나씩 집어서 펴보았다. 송강은 동평부가 걸리고 노준이는 동창부다. 곧 연석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석상에서 입말을 분발하는데 송강의 부하는 임충, 화영, 유당, 사진, 선영, 연순, 여방, 곽성, 한도, 팽기, 공명, 공량, 해진, 해보, 왕해오, 일장청, 장청, 손이랑, 손신, 고대수, 서경, 우보사, 왕정류, 단경주 등 대소두령 25명의 마복은 1만이요. 수군두령 3호는 원소이, 원소오, 원소칠이라 수군 전선으로 접응하게 하고 노준이의 부하는 오용, 공손승, 관승, 호연작, 주동, 내행, 삭초, 양지, 단정규, 위정국, 선찬, 학사문, 연청, 양림, 구북, 능진, 마린, 등비, 시은, 번서, 항충, 이곤, 시천, 백승 등 대소두령 25명의 역시 마보군이 1만이며 수군두령은 이준, 동이 동맹이라. 수군을 거느려 접응하게 하고 남은 두령은 산채를 지키게 하였다. 이때는 바로 3월 초하루라 날은 따뜻하고 바람은 고르며 풀은 푸르고 땅은 물러 바야흐로 싸우기에 좋다. 한날 한때에 산을 내려와 노준이는 묻두령과 함께 동창부로 향하고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동평부를 향하고 떠났다. 송강은 동평부에서 거리 40리 되는 안산진이란 곳에 군사를 둔치고 먼저 성중에 격서를 전하러 갈 사람을 물으니 장하로부터 욱보사와 왕정육이 나와 저희들이 가겠다 자원한다. 송강은 크게 기뻐 만일에 성을 들어 항복하고 군량을 구워주겠다면 군사를 움직이지 않겠으나 주지 않는 때는 불을 놓으리라는 뜻으로 격서를 꾸며 2사람에게 주어 보냈다. 이때 동평부 태수 정말리가 송강이 군사를 일으켜 안산진에 이르렀다 듣고 본부 병마도감을 청하여 군정 중대사를 의논하고 있더니 문득 물리가 들어와 고하되 송강이 사람을 시켜 격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태수가 곧 불러들이라 하여 계단 아래에서 올리는 격서를 펴본 다음에
이놈이 우리더러 군량을 구워달라고 하니 어찌할꼬. 곁에 앉은 병마도감을 돌아보았다. 이 병마도감은 본래 하동 상당군 사람으로 성은 동이요 이름은 평이라. 쌍창을 잘 쓰는 까닭에 남들이 불러 쌍창장이라 하니 실로 만부부당 지용이 있다. 아니 이놈들이 와서 감히 군량을 꼬달라니. 동평이 크게 노하여 저놈들을 어서 끌어내다 한 칼에 베어라. 군사를 호령하니 정태수가 급히 손을 들어 말린다. 예부터 두 나라가 서로 다툼에 사자를 베는 법이 없으니 척장 20도를 쳐서 돌려보내 저희가 어찌하는 양을 보기로 하세. 마침내 욱보사와 왕정육 두 사람을 땅에 엎어놓고 각각 곤장 20도를 치니 가죽이 찢어지고 살이 으스러져 유혈이 낭자하다. 두 사람이 돌아와 울며 송강에게 호소하였다. 송강은 크게 노하였다. 우선 욱보사와 왕정육을 산채로 올려보내 조리하게 하고 뭇두령을 모아 동평부 칠리를 의논하는 자리에 구문용 사진이 앞으로 나와 말한다. 내가 전일에 동평부에 있을 때 이수란이라는 창기와 가까이 지낸 일이 있소이다. 이제 금은을 많이 가지고 가만히 성내로 들어가 그 계집의 집을 빌어 안신하고 날짜를 약속하여 형님이 밖에서 성을 치시면 동평이 군사를 이끌고 나갈게라. 그때 내가 경고누상으로 올라가서 불을 놓아 안가박히 응하면 대사를 가히 이룰까 하는데 형장의향은 어떠하십니까? 그 참 좋은 계교요. 송강이 즉석에서 좋다 하여 사진은 그날로 금은을 보에 싸들고 몸에 암기를 감춘 다음에 성내로 들어갔다. 서화자에 있는 이수란의 집을 찾아가니 먼저 그 아비가 나와보고 깜짝 놀라 안으로 청하여 들여 딸과 서로 보게 한다. 이수란은 사진을 누상으로 끌고 올라가 마주 대하여 앉자 곧 물었다. 소문에 들으니 양산박에 올라가 대왕이 되었다고 관사에서 방을 내붙이고 잡으려 한다던데 여기는 어떻게 왔소? 사진이 대답하였다. 내 자네를 속이지 않고 말함세. 내 지금 양산박에 들어가 두령으로 있는데 이번에 송공명 형님이 이 고을을 치고 군량을 꾸겠다고 하기에 내가 자원해서 새작으로 들어온 걸세. 여기 약간 금은을 가지고 온 게 있으니 받아두게. 그리고 행여나 내가 자네 집에 와 있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게. 이번에 일이 뜻대로만 되면 내 자네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한번 호강을 시켜줌세. 듣고 나자 이수라는 내가 이제 팔자가 늘어지려나 보아요. 하고 모호하게 한마디 하고 금은산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저의 어미를 주고 이야기를 하였다. 듣고 나자 어미가 말한다. 제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드나들 적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라의 죄인이니 만약 일이 드러나고 보면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냐. 아비가 곁에서 한마디 한다. 그는 그렇지만 양산박 패들이 여간 성세가 성하지 않으니 저들 손에 이 고을이 함몰될지도 모를 일이야. 그걸 생각하면 또 소홀히 할 수 없지. 어미가 그 말에 화를 버럭낸다. 늙은 게 뭘 안다고 떠들어. 벌이 품에 들면 옷을 풀어 헤치라고 하였는데 한시 앞이 관가로 들어가서 고해야 죄가 없지 무슨 당치 않은 수작이야. 그래도 아비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이렇듯 많은 돈을 받았으면서 뒤로 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인정에 박하지 않을까 말이야. 한마디 하였으나 그 방귀 같은 소리 좀 하지 말어. 예부터 행원의 창기들이란 을의 사내들을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함정에다 빠뜨리기로 작정인데 저 하나를 아껴. 임자가 정 관가에 안 들어가겠다면 내가 들어가 고할 테니 알아서 해. 어미는 그저 고집하여 맞이 않는다. 아비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보고 그럼 너는 어서 다락에 올라가 있거라. 내 곧 가서 공인을 데리고 올 테니 그동안 털끝만치라도 수상한 눈치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은근히 당부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수란이 다시 다락 위로 올라와서 사진을 대접하는데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태도가 심상치 않다. 왜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 있나? 아주 얼굴빛이 좋지 못하니 사진은 괴이하게 생각하여 한마디 물었으나 아니에요. 지금 여길 올라오다가 층계를 잘못 디디고 하마터면 떨어질 뻔해서 가슴이 아직도 두근두근 하는군요. 계집이 그럴싸하게 대답하는 말에 다시 묻지 않고 술잔만 기울였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바깥이 술렁술렁하며 수십 명 공인의 무리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너무나 뜻하지 아니한 일에 사진은 손도 변변히 놀려보지 못하고 결박을 당하여 관사로 끌려 들어갔다. 태수가 그를 계단 아래 꿀려놓고 친히 문초한다. 네 이놈, 담독후구나. 감히 단신으로 세작이 되어 여길 들어오다니. 만일 이수란이의 아버지가 고하지 않았더면 성내 백성들이 큰 화를 입을 뻔하였다. 송강이 그놈이 어째서 너를 보냈으며 여기 들어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였는지 어서 사실대로 말하여라. 그러나 사진이 입을 봉하여 도무지 말이 없다. 동평이 곁에 있다가 저놈이 아무래도 매를 좀 맞아야 직초를 할까 보이다. 한마디 하니 태수는 곧 좌우를 호령하여 매우 치게 하였다. 노자 옥졸의 무리가 달려들어 먼저 사진의 두 넓적다리에다 찬물을 끼얹고 연하여 100대 곤장을 쳤다. 그러나 사진은 역시 입을 봉하여 말이 없다. 태수는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옥에 내려 가두게 하고 장차 송강을 잡는 대로 함께 동경으로 올려보내려 동평과 의논을 정하였다. 한편 송강이 사진을 보내놓고 그 연유를 적어 노준이 진중에 있는 오용에게 기별하니 오용은 보고 크게 놀랐다. 원 세상에 창기를 끼고 대사를 도모하는 데가 어디 있담. 곧 노준이에게 말하고 오용은 바물도와 송강의 진중으로 달려갔다. 송강의 입으로부터 다시 자세한 말을 듣고 나자 오용은 말하였다. 자고로 창기라 하는 것은 마음이 물 같아서 정한 주관이 없고 또 목전의 이해만 생각하여 의리를 돌보지 않는 터이니 이번에 사두령이 반드시 실수가 있을게요. 곧 고대수를 앞으로 불러 이번에 수고를 좀 해야겠소이다. 거린 행색을 하고 성내로 들어가 소식을 알아가지고 곧 고하도록 하는데 만일 사두령이 벌써 옥에 갇힌 뒤거든 옥졸에게 간청하여 어떻게든 옥중으로 들어가서 몰래 우리가 금운날 밤에 성을 칠 것이니 아무쪼록 옥을 깨치고 나와 성내에 불을 놓으라 그러시오. 하고 계교를 일러주었다. 고대수가 머리 풀어 산발하고 몸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성내로 들어가 거리로 다니며 밥을 비는 채 하고 알아보니 사진이 과연 옥에 갇혀 있다. 이튿날 그는 찬밥 한 사발을 손에 들고 옥문 앞으로 갔다. 마침 늙은 옥졸 하나가 안으로부터 나온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절하고 서서 서럽게 울었다. 아니, 웬 사람이 무슨 일로 울어? 늙은 옥졸이 묻는 말에 고대수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대답하였다.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사대랑은 바로 쇳내의 옛 상전 어른이세요. 그댁에서 쇳내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어른이 먼 곳으로 장사하러 다니신단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무슨 일로 옥에 갇히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저러나 아무도 옥바라지를 않는 모양이니 얼마나 이 속에서 배를 곪고 계시겠어요. 쇳내가 이 밥 한 그릇이나마 잠시 요기를 시켜드릴까 하고 왔으니 영감님 부디 불쌍히 생각하시고 잠깐 들어가서 한번 만나 뵙고 가게나 해주십시오. 안 될 말이지. 사진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양산박 두령으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야. 들어가 만나보게 해달라니 될 뻔이나 한 말인가. 고대수는 다시 눈물이 샘솟듯하며 쇳내야 그 어른이 무슨 죄를 지셨는지 어찌합니까? 그저 옛날 의리로 잠깐 만나 뵙고 찬밥 한 그릇이나마 드려보았으면 참말이지 금방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말을 마치며 목을 놓아오니 늙은 옥졸은 정상이 가엾어서 제가 만일 남자라면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안 되겠지만 늙은 계집 사람이니 잠깐 만나보게 해주더라도 무관할 테지. 속으로 이렇듯 생각하고 마침내 그를 데리고 옥중에 들어가 사진을 만나게 하여 주었다. 사진은 목에 큰 칼 쓰고 허리에 사슬을 지고 앉아 있다가 고대수를 보고 깜짝 놀란다. 고대수는 한편으로 거지 돌고 한편으로 밥을 내어 그를 먹이고 약속을 전할 틈만 엿보는데 절급 하나가 이것을 보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 자고로 옥에는 바람도 통하지 못하게 한다 이르거니와 이놈은 더구나 죽을 죄인인데 누가 이 계집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이냐. 어서 밖으로 내어 쫓아라. 고대수는 더 있지 못하고 옥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어 자세한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겨우 금운날 밤을 부디 잊지 말아요 한마디를 속삭였을 따름이다.
금음날 밤을 잊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인고. 사진이 속으로 혼자 궁리궁리하며 날을 보내는 중에 어느덧 3월 29의 날을 당하였다. 오늘이 정녕 금음날이렸다. 사진은 앞에 온 소로자를 보고 한마디 물었다. 오늘이 대체 며칠이요? 오늘이 바로 금음이야. 이달이 커서 30일이 금음인 것을 그가 잘못 알고 그렇듯 말한 것인데 사진이 그것을 알 턱이 없다. 사진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어둑어둑하여 오자 곁을 지키고 섰는 소로자를 보고 갑자기 한마디 하였다. 당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요? 내 뒤에? 소로자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는 그 사이에 사진은 번개같이 칼머리를 들어 소로자를 쳐서 단번에 죽여 넘어뜨리고 다시 칼을 돌에다 부딪혀 깨뜨려 버린 다음 정자 앞으로 나갔다. 보니 4~5명 소로자의 무리가 모두 술이 취하여 앉아있다. 사진이 달려들어 한 놈을 쳐 죽이자 나머지 무리는 혼쭐이 빠져 다 달아나 버린다. 옥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제수를 다 내어놓으니 모두 5~60명이 된다. 바야흐로 그들을 이끌고 노문을 깨뜨리고 나오려 할 때 우후 노자의 무리가 소식을 듣고 각기 창봉을 들고 달려와 물샐 틈 없이 에워싸버렸다. 사진은 대로 안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오직 밖에 구웅이 있기만 기다린다. 이때 병마도감 동평은 대로 안에 소동이 일어났단 말을 듣자 곧 태수를 보고 말하였다. 필연 성내에 세작이 있어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니 상공은 공인들을 있는 대로 풀어서 노문을 굳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 기회에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도적을 잡을까 보이다. 태수가 이를 허락한다. 동평은 곧 병마를 일으켜 거느리고 성을 나가자 곧 송강의 영체를 향해 지쳐나갔다. 북로 소군이 나는 듯 대체로 달려가 고한다. 송강은 소스라쳐 놀라 즉시 3군의 영을 전하고 나와 맞았다. 이때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았다. 양평 군사가 서로 만나 진을 벌이고 나자 동평이 말을 문기 아래 내니 원래 동평은 마음이 영롱하여 삼교 구류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갖은 음류를 못하는 것이 없는 까닭에 산동 하북에서 모두 풍류 쌍창장이라 부르는 터이다. 송강이 진전에서 동평의 인물을 보고 마음에 사랑하기를 마지 않으며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등에 맨 전통에 작은 길을 꽂고 기 위에 2줄 실을 썼다. 송강은 속으로 칭찬하고 곧 한도에게 명하여 나가 싸우게 하였다. 한도가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몰아 나가서 싸우는데 쌍창장 동평의 창법이 과연 신출귀몰하다. 한도가 능히 대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송강은 다시 금창수 선영을 시켜서 나가 싸움을 돕게 하였다. 선영이 구겸창을 비껴들고 내닫자 한도는 곧 몸을 빼쳐 돌아왔는데 선영도 동평과 어우러져 싸우기 우십합에 이르러서는 점점 창법이 어지러워진다. 이를 보고 송강이 급히 재금을 쳐서 군사를 거두니 동평이 곧 쌍창을 춤추며 말을 몰아 진중으로 지쳐 들어온다. 송강은 곧 채찍을 들어 한 번 가리켰다. 사면으로부터 군마가 일시에 일어나 동평을 에워싸고 들어온다. 송강이 높은 곳에 올라 동평을 진 속에 몰아넣고 동으로 달아나면 동편을 가리키고 서로 달아나면 서쪽을 가리켜서 중중 첩첩하여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를 만들되 동평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빛이 없이 쌍창을 배꽃 날리듯 하여 포위를 뚫고 마치 무인지경을 가듯 나가 군사를 거두어 성내로 들어간다. 송강은 곧 군사를 몰아 성 아래 이르러 진을 쳤다.